안녕하십니까. 대학미래연구소 이재진입니다. 오늘은 고등급도 합격이 가능한 교과형 약술형 논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형 또는 약술형 논술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EBS 수능 연계교재 중심으로 출제하는 논술입니다. 국어지문은 EBS 수능 연계교재와 동일하고요. 수학 문제는 EBS 수능 연계교재 변형입니다. 답안 작성 분량이 작아 약술형 논술이라고 많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교과형 논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약술형 논술을 좀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제 범위는 EBS 연계교재고 출제 형식은 수능 형식이다 보니까 지원자들의 부담이 낮아서 경쟁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가 무려 3만 3천 명이 됐습니다. 서강대보다도 지원자가 많은 숫자였어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했고요. 올해 지역별로 나타나는 설명회 참여도를 보게 되면 작년보다 더 늘어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2025학년도 올해 기준 12개 대학 2,943명 선발합니다. 교과형 논술이 기존 논술과 어떻게 다른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운대 통합교육과형 논술 예시입니다. 약술형 논술과 다른 대학이죠. 국어 문제를 보면 쭉 보니까 가의 지문이 있고 나의 내용과 다의 두 관점으로 해서 라의 차원에서 논술을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문이 무려 4개입니다.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리고 답안 작성 분량도 750자 플러스 마이너스 50자죠. 지문의 길이도 길고 답안 분량도 많습니다. 수학 문제를 볼까요? 제시문이 있습니다. 귀류법 그리고 조건부 확률이 나오고 문제가 있는데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 대부분 보시게 되면 문제가 좀 만만치 않네 라는 느낌을 가지실 거예요. 자, 이에 비해 교과형 논술, 약술형 논술은 어떻게 출제되는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천대 예시 문제입니다. 왼쪽이 국어 문제고 오른쪽이 수학 문제인데 왼쪽 보시면 국어 문제 지문 자체가 길이가 짧죠. 그리고 문제는 보기 2의 1, 2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제시문에서 찾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과형 또는 약술형 논술의 국어 문제 특징은 답을 찾는 논술입니다. 교과형, 약술형 논술은 EBS 연계교재와 매우 유사하여 지원자 부담이 없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대학들이 선발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나다 순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봤습니다. 맨 처음에 가천대 있죠. 논술 100으로 선발합니다. 한국외대 글로벌도 논술 100, 고려대 세종도 논술 100, 한국기술교대도 논술 100입니다. 자, 그러면 내신 성적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의미니까 전교 1등과 전교 꼴찌가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는 선발 방법이죠. 조금 더 과장되게 얘기하면 9등급도 논술 준비만 잘하면 합격할 수 있는 대학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이 매우 낮은 학생들이라면 가천대, 한국외대 글로벌, 고려대 세종, 한국기술교대를 1순위로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 대학들은 삼육대 논술 70에 교과 30, 상명대 논술 90에 교과 10, 수원대 60, 40, 신한대 90, 10, 을지대 70, 30, 한국공학대 80, 20, 한신대는 60, 40, 그리고 홍익대 세종은 90대 10입니다. 그리고 계열별 선발 인원 보게 되면 인문계열 모집 인원은 848, 자연계열 모집 인원은 2095로 자연계 학생들이 조금 문이 넓다라고 할 수 있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논술을 아무리 잘 보고 해도 그 대학이 요구하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불합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천대, 삼육대, 신한대, 고려대, 세종, 홍익대 이 대학들은 논술 전형 준비하실 때 논술뿐만 아니라 수능 최저도 함께 준비해야 된다는 그 의미죠. 각 대학들 특이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천대는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간호학과 선발을 하고요. 경영학과가 무려 95명 선발합니다.
모집 인원이 많으면 합격 컷이 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리가 기대를 하고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경영학과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6대 간호학과 선발합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 트렌드를 보니까 물리치료학과도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물리치료도 있으니까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상명대 인서울대학 신설대학이고요. 좀 주의 있게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원대 간호학과 선발하고 있습니다. 신한대 올해 신설입니다. 간호학과 있고요. 을지대 신설이고 여기도 간호학과 있는데 성남 캠퍼스와 의정부 캠퍼스 나눠서 간호학과 선발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학대 인공지능학과 10명 선발합니다. 자연계 쪽 그리고 공대 관심 있는 수험생이라면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한국외대 글로벌은 용인에 있고요. 인문계열 논술은 일반 논술이 아니고 통합교과형 논술인데 자연계 논술만 교과형, 약술형 논술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마지막 대학 한신대는 AI 소프트웨어 계열이 무려 80명 선발해서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 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이 대학, 이 전형을 고민해 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비수도권 보겠습니다. 고려대 세종, 수능 최저가 있죠? 인문계는 국수 영탐 중 2개 등급합 6. 자연계 수능 최저 좀 조심해야 돼요. 국어는 선택 과목 지정이 없는데 수학은 미적 기하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탐구도 과탐 한 과목으로 지정돼 있어서 확통이나 사탐으로 자연계 모집 단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수능 응시 과목과 무관하게 또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과 무관하게 자연계열, 인문계열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학과 수능 최저는 3개 등급합 5고요. 수학은 미적기하, 탐구는 과탐 2개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기술교대 잘 모르시는 학생들이 있는데 천안에 있고요. 취업률이 꽤 높습니다. 80% 정도 가까이 됩니다. 자연계열학과만 선발하고 있습니다. 홍익대 세종 자연계 170명 선발하고 수능 최저 1개 4등급인데 여기도 고려대 세종처럼 수학은 미적기하, 탐구는 과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주의할 필요 있겠죠. 그리고 자율 전공 31명 선발하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많으니까 조금 내신이 부족하던가 논술이 부족한 학생들이라면 저 학과를 적극적으로 지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별로 출제 경향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천대, 삼육대, 그리고 한신대는 출제 패턴이 동일합니다. 계열별로 문항수가 좀 다릅니다. 가천대 기준으로는 인문계, 국어 9문제, 수학 6문제, 자연은 국어 6문제, 수학 9문제, 총 15문제고 고사 시간은 80분, 고사 1은 수능 이후입니다. 그리고 수학 출제 범위는 수원, 수투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상명대는 제가 입학처에 문의해보니까 5월 초에 수시 모집 요강이 나오면 그때 공개한다고 합니다. 수원대는 결이 약간 다르죠. 가천대 3.6대와 출제 패턴은 비슷한데 문항수가 좀 다릅니다. 신한대는 가천대 3.6대와 출제 패턴이 매우 유사한데 고4일은 제가 입학처에 문의했더니 아직 결정된 건 없다. 5월 초에 나오는 수시 모집 요강을 참고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하시고 수학 출제 범위도 공개하지 않았는데 다른 대학과 결을 같이 한다면 수원 수투에서 출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을지대는 인문자연 계열 구분 없이 공통으로 국어 7문제, 수학 7문제, 총 14문제를 70분에 풀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4일과 수학 출제 범위는 미공개입니다. 한국공학대 작년 기준으로 12문제가 출제가 됐고 시험 시간 80분, 논술 일자는 수능 이후입니다. 출제 범위는 수원 수투고요. 외대 글로벌 작년에 10문제 출제했고 시간은 90분, 논술 날짜는 수능 이후입니다. 출제 범위는 수원 수투. 한신대, 가천대 3.6대와 비슷하죠. 논술 날짜 수능 이후 수원 수투입니다. 비수도권 보겠습니다. 고려대 세종은 다른 대학과 조금 출제 방향이 좀 달라요. 인문은 국어만 출제하고 있고 9문제 90분이고요. 자연은 국어 없이 수학 문제만 8문제 출제하고 고사 시간은 둘 다 동일하게 90분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수능 이후였고요. 수학 출제 범위가 좀 다르죠. 그래서 고려대 세종 약술형 논술 준비하는 학생들은 조금 더 품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기술교대
공학계열 선발을 하고 문항수는 12문제, 고사시간 80분, 수능 이후구, 수원, 수투 출제 범위입니다. 마지막으로 홍익대 세종 자연계열만 교육과학 논술 출제하고 있고 수학 7문제, 고사시간은 70분, 수능 이후구, 수원, 수투입니다. 시험일은 대부분 수능 이후고요. 수학 출제 범위는 거의 수원, 수투라서 학생들의 부담이 좀 낮다는 또 이런 출제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입시 결과는 어땠는지 한번 제가 표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학별 수시 등급과 합격자의 논술 문항 개수입니다. 가천대는 작년 이제 내신 등급은 의미가 없죠. 왜? 올해는 논술 100이니까 그렇습니다. 합격자의 논술 문항 정답 개수는 높은 학과는 13문제, 낮은 학과는 9문제입니다. 총 15문제고요. 13문제 정도 맞는 학과들은 컴공이나 간호, 9문제는 인문계열 학과들이 좀 낮습니다. 이런 패턴이 다른 대학도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고려대 세종 4등급, 5등급 보시면 안 되고 5등급, 6등급이죠. 왜냐하면 4.4라는 건 5등급도 있기 때문에 4.4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를 읽을 때 4, 5등급이 아니라 5, 6등급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합격자의 개수는 9문제, 8문제 중에서 합격자 제일 높은 학과는 7문제, 제일 낮은 학과는 4문제입니다. 3.6대 내신은 미공개인데 12문제, 9문제입니다. 총 15문제고 수원대는 논술문항 개수는 미공개했는데 합격자 개수는 4등급, 6등급 정도 되겠죠. 한국공학대 5등급, 6등급 정도 되고 합격자의 문항 개수는 3.6대와 비슷하게 12문제, 9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12문제라는 차이가 있죠. 한국기술고대 내신 의미 없겠죠? 올해부터 논술 100이니까 논술 개수는 미공개했습니다. 9문제, 6문제입니다. 총 10문제 중에서. 그럼 높은 학과들은 조금 많이 논술을 잘 봐야 되겠죠? 한신대 합격자 논술 문항 개수는 미공개인데요. 대략 5등급, 7등급까지 내려가는 학과도 있네요. 홍익대 세종 6등급, 7등급 정도 되겠죠? 그리고 논술 정답 개수는 미공개했습니다. 대부분의 합격서는 4등급, 6등급인데 어떤 대학, 어떤 학과에 따라서는 7등급도 합격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이 대단히 중요한데 약술력 논술, 교육과학 논술을 다 맞을 필요가 없어요. 합격한 학과들의 출제 문항 대비 합격자 문제의 비율을 보게 되면 절반인 학과도 있고 대략 70%인 학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두세 문제 틀리고도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학 논술을 준비할 때 15문제 기준으로 다 맞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9문제에서 13문제 사이 정도를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다면 교육과학 논술 준비해도 된다. 그 의미입니다. 어떤 학생들한테 이 전형이 유리하느냐? 내신 기준으로는 3에서 6등급. 왜냐하면 간호학과나 컴공 학과들은 3등급대 합격생도 존재하기 때문에 지원자의 합격선을 넓게 본다면 3에서 6등급. 그런데 아까 9등급도 지원해볼 만한 대학이 4개 있었죠. 그 대학은 뭐 9등급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이라는 측면에서는 비교과 활동이 거의 없는 학생들, 즉 학생부 종합 지원이 어려운 학생들은 이 교과학 논술을 준비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정시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1개, 탐구 2개, 총 5개를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수능 5개를 준비하기 너무 어려워 라고 하게 되면 약술력 논술은 국어, 수학만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대학은 수능 최저가 있는데 그 수능 최저를 대부분 학생들이 영어로 준비합니다. 그러면 해봤자 국어, 수학, 영어죠. 5과목이 아니라 3과목을 준비해볼 만한 학생들은 수능 최저가 있는 약술력 논술을 준비해도 되고 나 수능 최저 싫어. 그러면 국어, 수학만 출제하고 있는 수능 최저 없는 교육과학 논술을 준비해도 됩니다. 자, 준비 시기. 근데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나보게 되면 문제가 너무 쉬우니까 선생님, 저는 좀 늦게 준비할래요 라고 얘기하는 학생도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결정할 만한 중요한 시험에서 늦게 준비할수록 좀 손해가 아닐까요? 실제 현장에서 만나보게 되면 이 약술력, 교육과학 논술을 빨리 준비한 학생들이 합격률이 좀 높아요. 저라면 좀 빨리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실제 겨울에 저를 찾아온 학생들한테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늦어도 3월 달에는 좀 시작하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보통 6월 달 좀 많이 준비를 해요. 왜? 6월 달 모의평가는 졸업생이 처음 들어온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6월 달 모의평가를 보고 멘붕이 한번 오죠. 멘탈이 한번 나가잖아요. 그때 나 교육과학 논술 준비해서 대학 가야지 하는 학생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조금 심상치 않아요. 작년보다 학생들이 좀 빨리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EBS 연계교재를 가지고 출제하는 패턴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쉽게 생각하기도 하고 혼자 대비하려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논술 보는 부담이 적다고 해서 이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시간 제한이 있죠. 보통 80분에 15문제니까 한 문제당 5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5분 안에 풀고 답안지에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조금 학생들이 쉽게 느낄 수 있긴 하지만 제3자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대비 방법은 쉽죠.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열심히 풀어보면 됩니다. 근데 완성이 좀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수능 특강을 잘 풀고 잘 완성된 다음에 수능 완성을 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수학 출제 범위가 수원 수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대비하기 쉬울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학생들 만나보게 되면 답안 작성 훈련을 안 해본 학생들은 실제 고사장에서 굉장히 당황해요. 제가 어떤 얘기가 들어봤냐면 선생님 답안지가 생각보다 너무 작아서 실제 시험 볼 때 굉장히 당황했대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문제 푸는 연습만 한 거고 답안지에 옮겨 쓰는 훈련을 안 해본 거예요. 물론 그 학생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EBS 연계교재를 푸는 것도 중요한데 답안지를 작성하는 훈련도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덧붙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선생님 교과형 논술, 약술형 논술은 12개 대학 모두 출제 경향이 다르기 때문에 12개 대학 논술 준비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대부분의 대학들은 가천대의 출제 유형을 크게 쫓아가는 것 같습니다. 가천대가 교과형 약술형 논술을 처음 도입했고 그 대학의 트렌드를 대부분의 대학들이 따라가다 보니까 이 교과형 논술을 준비한 학생들은요 가천대 하나만 준비해도 12개 대학 논술 준비가 되니까 가천대를 중심으로 이 약술형 논술을 준비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약술형 교과형 논술을 준비한 학생들은 이 아래 링크 참고하셔서 학습에 도움 받으시게 되면 올 수시에 좋은 결과를 얻고 12월 달 합격자 발표할 때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